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핫토픽 연말정산 Q&A 2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글로만 읽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은 모든 금액과 내가 낸 모든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A라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신고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가셔서 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 그리고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4번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것과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B라는 회사, 즉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내가 A도 그만두고 B도 그만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올해 5월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시면 됩니다.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격리로서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분명히 받으려고 했었는데 근로자가 안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이렇게 내세요라는 서류에도 분명히 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안 낸 경우에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제출 서류 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사인도 하죠, 본인이. 그거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 서류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를 폐업했어요. 배우자 기본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연간소득 중에 사업소득에 해당되겠죠?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은요, 배우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하는 건 2월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뺐다가 2022년 5월에 이분이 종합소득세, 남편분이든 뭐 부인분이든 그 사업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의 금액이 사업소득세가 100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알겠죠? 그럴 경우 그 100만 원 이하라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분을 배우자 기본공제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간소득 금액은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 모두 모아서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금액은 제외되고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하는데 기본공제는 남편이, 그리고 교육비는 부인이 이렇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남편이 기본공제를 했으면 그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 중에 그 나머지 교육비라던가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가 만 65세래요.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경로 우대자는 70세, 만 70세 이상이죠? 안 되겠죠. 자, 올해 요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출생 연도별 공제 대상 2021년 귀속 기준, 올해 기준이죠? 일 열심히 하시네요. 나이 요건이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이 요건 있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이다. 그리고 20세 이하는 2001년 1월 1일, 경로 우대인 70세 이상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65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이다. 자, 근로소득자로 재난긴급생활비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았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의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은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거는 이제 실지명, 그러니까 본인 명의가 확인되는 경우만 여기에는 해당하는 경우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자, 2021년
도에 배우자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00만 원을 납입했대요. 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닌지도 이제 중요하겠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 공제는요, 과세 연도 중 내가 2021년도 그 연도 전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 그 안은 아무도 단 한 명도 내 세대원 중에 아무도 주택을 2021년도 내에 갖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 분들 중에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2021년 중에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분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자금 관련해서는 그 세 가지 정도 있죠. 주택 청약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청약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집 살려고 2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내는 거 있죠? 그거를 납입한 금액인데요. 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넘으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7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과세 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에 대한 임차 차입, 돈 이제 빌린 거 있잖아요. 원리금, 원금을 상환했을 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거는 이자를 먼저 갚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무주택 세대 또는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세대주로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다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주택이 없거나 한 개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2021년 7월에 중도 퇴사를 했는데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공제를 받을 때 어떤 것들은 내가 근무한 기간 내의 것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근무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 과세 기간 중에 사용한 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근로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고 써 있죠. 즉 공제받을 수 없겠네요. 그죠?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에는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 중 지출한 금액, 그러니까 2021년 1월 내가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쓴 금액이에요. 그게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여러분 외울 것도 많은데 굳이 이거 외워야 될까요? 하나 출력해서 옆에다 놓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즘은 프로그램에서 다 나눠주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 근데 여러분 이거 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응?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들 제출을 했는데 이분은 분명히 7월에 입사를 했는데 신용카드를 1월부터 12월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는 다시 뽑아다 주세요. 7월부터 12월 것까지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러하면 추가로 너무 많이 금액을 넣으면 과대계상된다는 얘기겠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보험료에서는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된다라는 얘기예요. 저축성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축성은 뭐예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받는 거. 보장성은 말 그대로 보장되는 거. 뭐 다쳤을 때 보장되고 뭐 어디 입원했을 때 보장되고 이런 거를 보장성이라고 얘기하죠.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 요건에 충족한 배우자의 보험료를 지급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이라는 거는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거죠. 요건에 해당될 때는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계약 유형별 비교를 좀 보면은요. 계약자 본인이 내가 근로자가 내 식구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내 아내나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들거나 본인을 위해 들었을 때 요때 가능하냐? 근데 항상 모든 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분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모든 내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이 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다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요거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의료비로도 공제받고, 우리가 보통 뭐 돈 내면서 현금 내지 않고 신용카드로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도 공제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장성 보험료는 어떠냐면 내가 보장성 보험료를 내는데 신용카드를 통해서 내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용카드로 공제받고 싶어서예요. 근데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이거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신용카드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 신용카드 업체에다가 이거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해주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알겠습니다. 뭐 그분이야 뭐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길게 설명하기 싫었겠죠. 어쨌든 신용카드 등으로 해서는 소득공제가 내가 그걸 통해서 한다 그래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학원비는요,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비 가능하잖아요. 세액공제 가능하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용카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약하고 나면 개인 사적인 학원비는 우리 교육비 공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 옛날에 몰라가지고요. 우리 어린이 막 태권도비랑 뭐 눈땡땡 이런 학원비 같은 거 다 막 띄워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하겠죠. 자, 교복 구입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뭐 하나라도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내라라는 얘기죠. 저도 바꿔야겠네요. 저도 이거는 그냥 그 일반 걸로 하고 있는데, 자, 교복 구입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거 있잖아요. 아이들 뭐 학교에서 내는 돈들 그런 것들은 교육비 가능하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한데 요거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의료비를 지출했고요. 2021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2020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돌려받았대요. 환급받았대요. 의료비 지출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실손보험료는 그 우리가 받는 보험료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잖아요. 이게 2020년부터 우리의 어디에 나왔죠? 홈택스 연말정산에 금액이 딱 떠요. 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네요. 속이면 안 되지만. 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 연도 2020년도 거면 2020년도에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미 받았잖아요. 받아서 끝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수정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래요. 그러면 가산세를 면제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게.
그냥 그 받았을 때 그냥 차감하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분들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근로자가 그리고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있잖아요. 사내에서 복지를 해줬다거나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우리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기본 공제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근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A라는 병원 거는 내가 하고 B라는 병원 거는 형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본 공제 대상자를 내 기본 공제 대상자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질문이에요.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 지출한 교육비, 사적이에요, 사적.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너는 이제 공적인 교육을 받게 됐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럴 때는 이제 공적인 것만 세액 공제가 가능해. 사적인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중 고등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대학은 또 되죠. 대학도 그 등록금이 되는 거죠. 자, 본인 외에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건 뭔 뜻이에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된다는 얘기죠.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뭐 왜 그럴까요? 내가 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비과세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리는데 비과세면 당연히 세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돈을 열심히 이렇게 벌려고 돈을 날리고 있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정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판도라 격리실무는 여러분의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시기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곧 구독자가 5,000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실강을 할까. 좀 근데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요. 항상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어떤 이벤트를 좀 하나라도 교육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에어클래스 쪽으로 제가 에듀파에서 강의하잖아요. 그 에어클래스 쪽으로 그 플랫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제 이름 백선혜 이렇게 확인하셔서 눌러보시면 자료들이 나오니까요.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에어클래스예요. 유명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 그거 한쪽 사람만 유명하지, 뭐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희 그 본부장님이 클래스인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옮겼으니까요. 여러분 듣고 싶으신 분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초보 격리들에게 조금이라도 개념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